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했... 예.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6인, 기권 8인으로서 박주민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포항 북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지역구인 포항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참사와 앞으로 우리 국회가 또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진 피해 현장의 분위기는 언론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말 그대로 참사 수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되는 여진과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잠 못 드는 이유는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막막한 삶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민들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천재지변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부산을 떨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탓에 정부의 대응은 피해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에 따라 대응하는 시기였습니다. 안전도 점검, 대피시설, 임시거처, 심리치료 등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점검 전문가조차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력이 포항에 집결하는 데만 수일이 걸렸습니다. 점검 방식도 제각기 달라 주민 불신을 넘어 분노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지난 1년의 세월을 반면교사 삼아 일회성 땜질 수준이 아닌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진 피해 복구 지원비를 반드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15년 전 풍수의 기준으로 책정된 900만 원으로 전파 주택을 복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지진 피해는 풍수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재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파손된 주택과 건물, 그리고 학교, 교량, 승강기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점검이 시급합니다. 신속한 실태조사, 그리고 안전도 점검, 내진 보강의 조치를 통해 주민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액상화 현상,
그리고 이번 지진과 지열 발전소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신속히 규명해서 불필요한 의혹 확산과 주민 불안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내년도 지진 방제 예산을 대폭 늘려 체계적인 지질 연구는 물론 지진 사전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보다도 500억 이상 줄어든 3,100억 수준의 방제 예산은 429조 정부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진 대책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경주 지진 이후 4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것은 고작 5건에 불과합니다. 입법 미비로 인한 재난은 인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포항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태안, 강릉, 속초, 경주 등의 과거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자연재해 지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포항 지진의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한 단계 성숙한 국가 재난 체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국가가 나서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국민과 절대 헤어지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리불기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인내와 양보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포항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여념이 없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모든 공무원들께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김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애만 있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서울 강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갑 진선미 의원입니다.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숱한 의혹 그 중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라는 유행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 수사 중 은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공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내곡동 특검 수사 종료일 3일을 앞두고 발견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 명의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 4천만 원의 자금 출처입니다. 2010년 2월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힐스테이트 집 주인에게 계약금 6,100만 원을 전달합니다. 이 직원은 200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인 시절부터 관사를 담당하던 최측근 비서입니다. 2010년 3월에는 이시영 씨 전세금 잔금 3억 2천만 원이 수표로 집주인에게 전달됩니다. 이 또한 청와대로부터 나온 돈입니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재정팀장과 직원 5명은 청와대 인근 은행들을 돌면서 현금 따발을 수표로 바꿉니다. 현금을 수표로 세탁하는 과정에는 인턴 직원 2명까지 동원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돈 중 1억 4천만 원은 2006년 말 발행 중지된 10,000원짜리 국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예산이나 특수활동비로 국권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누군가가 오랫동안 묵혀둔 돈, 비자금이란 뜻입니다. 이 당시 이시영 씨는 무직으로 재산은 3,6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로부터의 증여 또한 기록된 바 없습니다.
이시영 씨에게 갑자기 생긴 전세자금 6억 4천만 원. 청와대로부터 흘러나온 이 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2011년 5월 내곡동 사저 구매에 쓰인 현금 따발 6억 원입니다. 당시 내곡동 특검은 이시영 씨 사저 구입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에게 빌린 것으로 종결했지만 실제 현금 다발 추가 6억에 대해 제대로 소명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는 다스의 명목상 회장입니다. 6억 원에 대한 차용증 원본 파일도 돈을 담았다는 가방 3개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쌓아둔 돈다발을 건넸다던 이상은 회장의 부인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고 돈을 빌린 날짜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내곡동 부지 매입 수사 중에 특검이 이시영 씨의 전세 자금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검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전세금 6억 4천만 원 중 2억 6천만 원의 출처는 차마 확인조차 못했습니다. 특검 개시 단 30일 만입니다.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수사기간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아파트를 구하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며 목돈을 사용할 때마다 어디선가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가 등장합니다. 드러난 것만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2006년까지만 사용되던 국권 지폐와 이를 감추기 위한 청와대 직원들의 수상한 현금 세탁, 그 많은 현금 다발의 저수지는 어디일까요? 다스 특검 수사자료와 함께 내곡동 특검 수사자료도 전부 중앙지검에 보관 중입니다. 이제 봉인을 해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대한민국이 적폐는 더 이상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시영 씨 전세 자금의 출처와 내곡동 사저 구입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재수사에 즉시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진선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포항 북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지역구인 포항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참사와 앞으로 우리 국회가 또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진 피해 현장의 분위기는 언론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말 그대로 참사 수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되는 여진과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잠 못 드는 이유는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막막한 삶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민들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천재지변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부산을 떨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탓에 정부의 대응은 피해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에 따라 대응하는 시기였습니다. 안전도 점검, 대피시설, 임시거처, 심리치료 등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점검 전문가조차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력이 포항에 집결하는 데만 수일이 걸렸습니다. 점검 방식도 제각기 달라 주민 불신을 넘어 분노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지난 1년의 세월을 반면교사 삼아 일회성 땜질 수준이 아닌 항구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진 피해 복구 지원비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했... 예.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6인, 기권 8인으로서 박주민 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